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업 변호사입니다. 지금 시흥의 거북섬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커피 원가 120원 얘기에 이어서 다시 또 호텔 경제학을 거쳐서 이번에는 시흥의 거북섬 이것이 난리가 났는데요. 이 모든 것이 사실은 말이죠, 이재명의 설화로 시작이 된 것인데요. 이재명은 이거를 이제 자기의 공적, 치적을 얘기하는 가운데 계속해서 커피 이거는 또 자신이 이제 도지사 할 때 그 계곡에서 불법 영업하는 사람들 처리한 얘기, 뭐 단속한 얘기 그거 하다가 커피 원가 120원 얘기가 나온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호텔 경제학은 결국은 돈을 풀어야만 경제가 산다, 뭐 그런 어떤 포퓰리즘 그 얘기하는 차원이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거북섬은 저쪽에 기장지역 부산에 그쪽에서 인공 그 파도 타기 그런 어떤 걸 어떤 기업에서 하려고 했는데 그 인허가가 잘 안 나니까 자신들이 유치를 해가지고서 지금 테마 파크 형식으로 말이죠, 인공 파도 타기 그런 어떤 시설을 만들었는데 그래가지고서 결국 유치를 해서 또 경제를 부흥시켰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가운데 이 모든 것이 불거진 겁니다. 그런데 이 거북섬이라고 하는 것이 물론 이제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것이 뭐 그것이 뭐 이재명 책임이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만 이재명은 그걸 분명히 자신의 공적으로 업적으로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거기가 지금 상가가 87%가 공실이고 그야말로 귀신 나오는 그런 귀신 밖에 나오지 않는 그런 유령 어떤 관광지가 되어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얼마나 지금 큰 문제가 있습니까? 그와 관련해서 지금 말이 많은데요. 그래서 거북섬 사태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장동 사태라는 말처럼 이 거북섬 사태 아니냐. 나중에 이 거북섬에 이렇게 망가진 거, 그리고 거기 들어갔다가 지금 국민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어떤 특별 어떤 청문회라든가 오히려 조사가 필요한 거 아니냐. 오히려 이런 거북섬이야말로 특별법을 만들어 가지고 뭐 지금 여기에 대해서 조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이재명 경제론, 결국 이재명 경제가 굉장히 위험하다, 이재명 경제론이 굉장히 위험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데, 특히 이제 노쇼 호텔 경제, 이 호텔 경제라는 것이 이제 노쇼 경제, 사기 경제 이런 말을 듣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거북섬, 이 거북섬 사태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죠.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재명의 이 경제 지식이라든가 이재명의 경제 철학이 상당히 위험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 되면 대한민국이 거북섬 된다,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 대한민국이 거북섬 된다라는 말까지 지금 나오고 있고, 그런 여러 가지 댓글이라든가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이재명이 더군다나 이준석과 토론하면서 얘기했던 루카스 차이제라는 사람은 독일 공산당 기관지의 편집장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준석이 마저도 독일 공산당 기관지의 편집장을 왜 얘기를 하느냐, 도대체 공산당 이론을 갖다가 국민들한테 주입시키려고 하느냐 라면서 사과까지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이재명이 말이죠, 지금 시흥 유세를 하면서 결국 이제 일종의 이것도 자기 자랑하다가 사고를 쳤다고도 볼 수 있는 것인데요. 뭐라고 말하냐면, 이재명이 시흥시 유세를 하면서 경기도지사 시절 업적으로 거북섬을 거론한 겁니다. 그야말로 실상을 모르거나, 근데 이것이 또 안다면 사실상 알면서도 국민들을 갖다가 속이는 거 아니냐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경기도지사 시절 자신의 업적이 거북섬이라고 얘기했는데 그야말로 실상을 모르거나 외면하는 후한무치가 아니냐, 자기 자랑하다가 결국은 또 다른 사람들의 지금 국민들의 심장에 못을 박는 거 아니냐, 그래서 후한무치이냐, 후한무치 자기 자랑하는 거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또 지금 그 호텔 경작이라는 것도 결국은 이제 노쇼 호텔 경작을 떠드는 거나 지금 이 거북섬을 떠드는 거나 뭐가 다르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거북섬의 현실은 참혹하기가 그지없답니다. 이재명의 경기도는 부산 쪽에서 외부 파크를 개발하는 업체를 유치해서 시흥시 앞에 있는 거북섬을 개발했다는 것인데요. 호텔도 짓고 수영장도 짓고 상가도 지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화려한 포장을 한 뒤에 이 상가 분양을 마쳤는데요. 그중 3모녀가
자신들이 가진 돈에 연끌을 해서 16억 원을 투자했답니다. 하지만 손님도 오지 않으니까 임대가 나갈 일이 없고, 또 임대를 해서 상점을 개장했지만 손님이 없으니까 물건이 팔릴 일이 없고, 현재 거북섬의 상가 공실률은 무려 87%, 거의 모든 점포가 비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16억을 투자한 모자는 어떻게 됐냐? 16억을 들여서 분양받은 상가를 헐값에 넘겨주고 겨우 빠져나왔는데, 그 돈으로 영끌한 은행 빚을 갚으니 남은 것은 영원이었고, 세 모자가 평생 돈 전 재산을 갖다가 3년 만에 다 털렸다는 겁니다. 그야말로 이것이 이재명식 호텔 경제학의 지금 진수냐, 이런 말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이재명이 TV 토론에서 자랑스레 호텔 경제학을 떠들며 거론했던 루카스 차이제라는 사람은 또 누구냐? 바로 공산당, 독일 공산당 기관지의 편집장이었다. 이 사람은 개인의 신분을 속이고 지내왔는데, 유럽 의회에 진출하기 위해 선거에 나서면서 그 신분이 드러났다. 그러니까 이 자가, 그러니까 공산당 기관지의 편집장이라는 자가 자기 신분을 속이고 지내오다가 유럽 의회에 진출하기 위해서 선거에 나섰다가 그 신분이 들통났다는 겁니다. 이 루카스 차이제라는 놈은 자본주의 금융이론에 관한 글을 쓰는데, 경제 이론이라기보다는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을 분석하고 비판하는 데 중점을 둔 것인데, 이 루카스 본인도 시인한 이야기라는 거죠. 루카스가 뭐라고 말했냐? 호텔 경제학은 자본주의 실상을 고발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 그러니까 호텔 경제학은 자본주의를 조롱하려고, 자본주의 경제를 갖다가 비판하려고 쓴 거다라고 루카스 차이제 스스로도 고백을 했다는 겁니다. 문제는 공산주의자 루카스 차이제가 자본주의 실상을 고발하려고 인용한 이 호텔 경제학을 자기의 경제 이론이라고 떠들고 있는 이재명의 수준이라는 겁니다. 그런 수준이니까 도대체 손대는 것마다 마이너스, 손대는 것마다 부정,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 아니냐. 이재명 시절 경기도 경제가 얼마나 추락했는지 수치로 나온다, 이런 얘기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 대한민국이 거북섬 된다는 소리가 나오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거북섬에 아까 세 모녀 얘기를 했잖아요. 16억 원을 진짜 모든 돈을 다 통틀어 가지고서 그 상가를 부양받았는데, 결국은 이제 경매로 넘어가면서 겨우 몸만 빠져나오고 빈털털이 됐다는 거죠. 지금 그런 사람이 한두 사람이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부산 기장의 웨이브 파크, 그러니까 파도 타기 파크, 이거를 이제 어떤 기업이 거기다가 하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 인허가를 쉽게 안 내줬는가 봅니다. 그러니까 이걸 경기도에서 시흥시하고 협업해가지고서 끌고 왔다는 거야. 인치를 했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가 여기다가 이제 웨이브 파크를 만들었는데, 거북섬에다가, 이게 파도 타기라는 게 일부 사람들이 누리는 거, 일부 사람들이 하는 거지, 이게 대중적인 것도 아니고, 더군다나 부산이면 몰라도 시흥에서 파도 타기를 한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결국은 실패를 한 거죠. 그럼 여기 뭐 호텔도 짓고 또 상가도 짓고 막 때려지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상가가 전부 다 그냥 이게 공실이 되는 바람에 사실상 거기 유령 관광지가 돼버렸다, 귀신 나오는 곳이 돼버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그 실상을 갖다가 제대로 알아봤는지 그것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안 알아본 것 같아요. 말하는 거 보면은 말이죠. 그래놓고 나서는 그것이 내 치적이고 내 업적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거기 지금 분양을 받았던 사람들로부터 시작해서 이재명 도대체가 저 사람 뭐 하는 사람이냐, 저 사람이 했다는 저것이 그야말로 국민들 한테 엄청난 피눈물을 흘리게 하고 있는데, 그것이 자기 자랑이라고 자기 업적이라고 얘기하니, 대장동도 그렇고 백현동도 그렇고, 백현동도 그 이상한 곳에 정말 이상한 아파트를 때려 박아가지고서 그야말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걸 갖다가 내 치적이고 내 업적이라고 하니까, 야, 이재명이 믿고 경제를 맡겼다가는 이거 나라 거덜나겠다, 정말로 대한민국이 거북섬 되겠다. 그러니까 시흥시의 거북섬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거북섬 되는 거 아니냐. 그야말로 이 마이너스의 손 아니냐, 마이너스의 손. 그러니까 하는 것마다 결국은 경제를 망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서 이재명 호텔 경제학을 다시 또 얘기하면서, 그건 노쇼 경제학인데 그걸 갖다가 자기가 경제 이론이라고 경제 철학이라고 얘기를 하니, 도대체 그걸 얘기한 사람 루카스 차이제를 또 들고 나왔는데, 그 사람이야말로 자신도 이거는 자본주의 경제를 갖다 조롱하기 위해서 쓴 그런 얘기라고 하는데, 사실은 말이죠, 우리 자본주의에서 어떻게 지금 그 독일 공산당 기관지 유제트 편집장의 얘기를 갖다가 이것이 자신의 어떤 경제 이론을 갖다 뒷받침하는 하나의 철학이라고 할 수가 있느냐. 도대체 이재명 경제 철학이라든지 어떤 경제적인 어떤 마인드라든지 이런 게 있는 거냐.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여러분, 그것도 커피 원가 120원도 왜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거냐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원가의 개념을 모르는 게 아니냐. 이 원부하고 원가의 개념을 혼동하고, 원가에 들어가는 것은 원두값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시설비 감각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또 여러 가지 또 뭐 세금이라든지 또
등등등등 여러 가지가 다 들어가고 나서 그야말로 이제 얼마가 남냐 이건데 그건 뭐 120원이다 한 잔 만드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원두값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원두값만 해도 그거보다 훨씬 더 비쌀 뿐만 아니라 원가를 계산하면 말이죠. 이 커피를 갖다가 하루에 100잔 팔기 위해서는 100잔 팔기 위해서는 원두값만 해도 예를 들어서 뭐 계산을 해본 어떤 그 학자가 얘기하기를 또 그 사람이 얘기하기를 보통 이제 4,000원 받는다고 치고 그러면 100잔 팔으면 얼마예요? 40만 원 아닙니까? 그런데 한 달 30일 일한다고 꼬박 치면 1,200만 원 아닙니까? 들어오는 돈이. 그런데 이 원가 계산을 했더니 800만 원이 넘더라 이거야. 근데 800만 원에다가 모든 걸 계산하면은 결국은 자기 인건비 정도 가져가는 그 정도밖에 안 되더라. 세금까지 내고 이제 다 하면은 그래서 결국 200만 원 정도 남는데 그건 결국 자기 인건비밖에 안 된다. 이런 얘기가 이제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원가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싼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원가의 개념과 원두의 개념을 혼동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원두가 뭐 2019년 뭐 그때는 뭐 120원이라는 얘기인지 근데 그것도 2019년에도 120원은 넘었을 것이라는 것이고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지금 호텔 경제학이라든지 내지는 지금 또 지금 커피 원가 120원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거북시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재명이한테 경제를 맡기는 거 정말 너무 위험한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댓글을 쓰기 어려우면 2번 또는 222번을 눌러서 강실업 TV를 응원해 주시고 그리고 또 김문수 후보를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실업 TV입니다.